무엇입니까? 처벌함입니다.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맨 먼저 앞세운 건 민생고 해결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절망과 굶주림이 일상화되던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혁명공약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생고 해결 방안이라는 걸 국내에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 13명의 실업인, 즉 그 당시 부정축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인협회였고 그 중심에는 삼성의 이병철 사장이 있었습니다. 참 듣고 또 들어도 통쾌합니다. 그랴. 역시 이 회장밖에 없어요. 박 장군이 군사혁명을 했다면 이 회장은 경제혁명을 한 겁니다. 아이고, 경제혁명이요. 별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군인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경제계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안심시켜가고 있어요. 바로 그 선두에 경제인연합회와 이 회장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인 동지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직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박정희 장군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조하다. 뭐 때문에요? 그도 그럴 것이 혁명 일으킬 때는 천지개벽의 조화라도 보여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중앙정보부 만들어서 김종필 씨 앉혀놓은 거 빼고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군요. 실은 내가 바라던 바울시다. 바라다니요? 군인들이 초조하다는 거는 일단 의욕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의욕이야 매사에 넘쳐서 탈이죠. 의욕이 넘치지만 일은 안 된다. 그러면서 간혹 실수도 보인다. 초조할 수밖에요. 그럼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집요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서겠죠. 그때 우리가 점잖게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었다. 박정희를 비롯한 5.16 주체들은 집권 수개월 후에도 경제 재건의 앞이 보이지 않자 매우 초조한 상태였다. 그래서 점점 경제인들의 말에는 더욱 귀를 세우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변해갔다. 인재, 경제인연합회 말이야. 예, 의장님. 이대로 믿고 가도 되는 건가? 지금으로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묘하단 말이야. 뭐가 말입니까? 이병철 사장을 만나고 있으면 뭔가에 홀리는 느낌이 들어. 이거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그렇지? 아무래도 경제 문제는 이 회장이 전문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도 점점 익숙해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그럼 그러기로 해두지. 부정축제 처리법에 이 정한 대로 이 공장은 지어가고 있어?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할당된 공장을 기한 내에 짓지 않으면 재수감한다고까지 했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부정축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한다. 그럼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나? 예? 그게 아직 준비가... 말로만 지시하고 종이적으로 보고받지 말고 움직여!
발로 뛰란 말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력이 없어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지 않지만은 두고 보라고. 가만두는지 임자 목을 내놓고 일하라는 뜻이야. 예.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답답하고 조급했던 모양이다. 물론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기간 내 할당된 공장을 완성하지 못하면 재수감한다는 군사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시 해당 기업들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편 기업인을 대표하면서도 박정희에게는 가장 가깝게 다가간 이병철 사장 역시 평온한 상태는 아니었다. 한 식당에서 마주한 이병철 사장과 김주인 당시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 김 사무국장, 우리 기업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순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인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 누가 회장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경제인협회가 기간 산업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일대 약진의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야. 걸리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외자 도입을 주장해서 나는 그 돈으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난 단 한 번도 그 공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세. 난 내 후손들에게 할아버지는 부정축제자였다는 오명만은 남기고 싶지가 않아.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내놓더라도 말이세. 알겠는가? 재물이라면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살리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재물보다는 사람이나 명예를 택하는 것 또한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세각으로 몰린 절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명예를 택했더라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게 얼굴을 바꿔버리는 것 또한 우리의 속성이고 말이죠. 아무튼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과 경제인들은 그야말로 궁합을 제대로 맞춰가고 있었는데 경제인들은 큰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예, 전화 받았습니다. 회장님, 최고회의의 유원식입니다. 아이고, 유 위원장님. 바쁘신데 전화를 다 주시고. 당연히 전화를 올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 위원장님이 이렇게 흥분하신 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됐습니다. 지난번에 올리신 외자 도입 촉진책 말입니다. 최고회의 의장 결재까지 끝났어요. 그래요? 그거 잘 됐군요. 최고회의가 경제인연합회에서 올린 외자 도입과 관련된 건의를 받아들이자 경제인협회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일이 절반쯤은 된 것이라며 만족해했다. 이제 미국행 비행기표만 예약하면 되겠구만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행 비행기표만 있으면 언제 돌아오시려고요? 틀림없이 왕복표를 끊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회장? 자, 그럼 최고회의 의장 결재까지 끝났다면 이미 일의 절반은 끝났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외자 도입 교섭 문제에 있어서 국내적 준비는 일단 끝났다고 봐야죠. 앞으로 남은 문제는 적극적으로 외국 정부나 기업인과 이 교섭을 해야 할 텐데. 천천히 갑시다. 너무 한꺼번에 해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10을 주면 그 다음에는 20, 또 그 다음에는 30을 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당장 일사천리로 모든 걸 보여주면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격 급한 군인들인데. 안 그래요? 박 회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일단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인과 교섭을 할 것인지는 차차 시간을 두고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계 주도로 외자 도입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으로서 군사 정부를 전적으로 리드한 데 대해서 만족합니다. 암요. 자, 이제 남은 건 실제 외자 도입까지 성사시켜서 경제에 관한 한 우리 경제계가 맡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일하면 됩니다. 하루빨리 민간 외자 유치 교섭단을 만들어서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아주 살팡이 났구만. 이 형,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누굽니까? 기업하는 양반들이지. 왜요? 못마땅한 거라도 있었어요? 당최 마음에 안 들어요. 11월 2일 날 미주 지역 교섭단 일진으로 이병철 회장하고 송대순 부회장이 간다면서요? 난 또 뭐라고. 2번에 나눠서 갑니다. 11월 8일에는 구주 지역 교섭단으로 이정림 단장의 조성철 부단장, 이한원, 이양구, 홍재선, 김용성 씨가 갑니다. 요즘 밖에서 뭐라고들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위가 부정축제 처벌해서 부정축제 이용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고들 그래요. 듣기에 과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활용할 때는 활용을 해야죠. 그 정도 선을 넘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요? 그 양반들 지금 각자한테 할당된 공장 짓겠다고 거기 들어가는 돈 구하러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비는 정부에서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나 이런 그렇다고 보기는 그게 아니죠. 각자 자기 공장을 지으려고 돈 구하러 가면 제 돈 쓰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거야. 정부에서 보내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국가를 위해 봉사하러 가는 겁니까? 그 부정축제자들이요? 그리고 오늘 송효찬 수반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 양반 지금 반도 호텔 가 있어요. 반도 호텔에는 왜요? 정주영 씨를 중심으로 소장파 경제인들이 새로운 경제단체를 만들겠다고 나섰잖아요. 이병철 씨니 뭐니 뒤에서 진정시키는 모양인데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무슨 판을요? 우리가 뭐 잘못 읽고 있는 판이라도 있습니까? 소장파 기업인들이 왜 들고 일어났겠어요? 이게 힘의 대결입니다. 현재 경제인연합회 사람들이 박 이장 옆으로 너무 붙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 아니겠냐고요. 결국 이 문제는 소장파 기업인들이 경제인 연합회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결과적으로 이 해프닝은 정경련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묘한 계기가 됐다. 한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속에 다녀오십시오, 회장님. 서울교로부터 도착하였습니다. 몸성이 다녀오게 될지 그건 모르겠네. 13번 출구로 예? 도착하겠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뛰어보고 싶어. 3번 출구로 도착하겠습니다. 날개가 없으니 날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Attention please. 두 다리는 멀쩡하니 Flight number 내 한껏 뛰어볼 참이야. 드디어 민간 외자 유치 교섭단이 나름대로 무거운 책무를 지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아마도 그 일행 가운데 가장 감회가 깊은 사람은 이병철 회장이었을 겁니다. 비료공장 건설 계획이 부정축제자로 낙인 찍히는 통에 좌절됐고
간신히 여권으로도 일본으로 갔지만 쿠데타가 일어나자 바로 돌아와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던 그였습니다. 이제 국가의 외자유치 교섭단 대표로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병철 회장.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